인사드리겠습니다. 메나테크 글리코 다이어트 전문가 강사 양승현입니다. 마스터 챌린지가 시작됐는데 준비 잘 하고 진행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전을 제가 함께 응원하고 도와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내 생의 마지막 다이어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사실 최적화된 제품이 저는 메나테크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생활 습관을 개선하지 않고 다이어트의 원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다이어트에 실패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도전을 앞두고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다이어트에 관련된 내용을 좀 공유를 해보려고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다이어트 관련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왜 살이 찌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나는 왜 살이 찔까? 나는 조금 먹는데 소식하는데요. 저는 먹는 게 다 살로 가요.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리고 다 해봤는데 또 찐대요. 요요가 계속해서 생기더라, 소용없더라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다이어트는 성공했는데 몸이 결론적으로는 다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다이어트를, 잘못된 다이어트를 하셨기 때문에 건강에까지 사실은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 많았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은 해결책을 다 가지고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강의를 조금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오늘은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앞으로 평생 동안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왕년에 날씬하지 않았던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태어났을 때는 다 날씬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죠. 몸이 이렇게 변해요.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많이 먹지 않아요. 제가 여쭤보면요, 요새 현대인들 굉장히 바쁘잖아요. 하루에 한 끼 먹고요, 2끼 식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드시거든요. 많이 먹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꾸 살이 찐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 걸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드시는 음식, 어떤 음식을 드시나요? 과일, 빵, 떡, 밥, 그리고 음료수, 커피, 면, 밀가루 이런 것들을 위주로 혹시 드시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살이 찌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 한번 보세요.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로 인해서 끊임없이 뭐가 분비되냐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여러분들은 살이 찌시는 거예요. 이게 다이어트의 가장 핵심적인 기본 상식입니다.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 이 음식은 소화 과정을 통해서 포도당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뭐가 생기냐면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이게 곧 에너지로 변환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포도당은요, 그냥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열쇠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인슐린이라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이 세포에 보시면 수용체가 보이시죠? 이렇게 뾰족뾰족한 촉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촉수를 통해서 인슐린을 더듬어서 이게 인슐린이구나라고 인지가 되면 포도당 출입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당이 들어가서 에너지화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밥을 먹으면 필수적으로 뭐가 분비되냐면 이걸 대사를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먹으면 인슐린이 나오는 거예요. 먹으면 나온다. 이걸 첫 번째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에너지를 만들 정도로만 밥을 먹으면 돼요. 에너지를 만들어낼 정도로만. 근데 우리는 뭐가 문제냐면 그 이상 먹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조금씩 드시는 분들도요, 군것질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가 됩니다. 왜요? 포도당이, 당이, 음식이 계속 들어오니까요, 혈당 수치가 계속 높아지겠죠. 그럼 이걸 대사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계속해서 분비가 되는 거예요.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나머지 음식들은 어디에 저장을 하냐면 간과 근육에 저장을 해요. 예를 들면 냉장고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에너지로 쓸 거는 충분해요. 근데 또 남잖아요, 음식이.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음식이 안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여기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간과 근육에 저장을 한다. 어떤 형태로?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간과 근육에 포도당을 막 저장을 해요. 냉장고에다 막 음식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이마저도 다 찼어요. 간과 근육에
이 에너지 포도당이 막 꽉 찼어. 그럼 그 다음엔 어디에 저장을 하냐면 지방을 쌓아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살이 찌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근육이 적으신 분들 있죠. 근육이 이렇게 많으신 분들은요, 여기에 먼저 1차적으로 음식을 포도당을 쌓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살이 덜 찌는 거예요. 그런데 근육이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간이 많이 손상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여기에 조금밖에 쌓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다 어디에 쌓냐면 지방으로 전환해서 쌓게 된다. 이게 사실은 살이 찌는 이유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지방이 연소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글리코겐, 자, 간하고 근육에 막 쌓는다고 말씀드렸어요. 필요 이상의 포도당을. 그럼 여기에 꽉 찼어요, 이렇게. 근데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음식을 또 먹어주게 됩니다. 아까 음식 먹으면 뭐가 나온다 그랬죠? 인슐린이 분비가 돼요, 무조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무조건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근데 인슐린의 특징은 저장하는 거예요. 여기 자꾸 쌓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꽉 차게 되면 지방으로 저장돼서 그래서 살이 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제 지방을 태우기 시작해요. 지방을 태울 때는 글리코겐에서 먼저 갖다 씁니다. 여기 간과 근육에 채워져 있는 그런 포도당들을 먼저 1차적으로 갖다가 에너지화로 쓰게 돼요. 지방에서 먼저 꺼내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지방에서 연소하기 시작해요. 이걸 다 쓰고 나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살이 안 빠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오래 걸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빠질 때는 사실상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포인트는 이거죠. 지방은 글리코겐이 고갈되었을 때부터 연소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여기 있는 걸 다 쓰고 나서 지방을 태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살이 나중에 빠진다, 체지방이 나중에 감소가 된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살이 찌는 이유, 우리가 이런 종류의 탄수화물을 섭취를 해요. 그렇죠? 포도당으로 전환이 되는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드시는 분들도요, 자주 계속 입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때마다 뭐가 분비된다고요? 인슐린이 계속해서 분비가 돼요. 인슐린은 아까 저장하는 호르몬이라 그랬잖아요. 자꾸 쌓는 거예요. 글루코겐 형태로 쌓다가 또 필요 이상으로 들어오게 되면 지방으로 막 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잘자잘하게 많이 먹거나 한 번에 폭식을 하시거나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를 하시게 되면 포도당의 형태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혈당이 상승을 하게 되고요. 인슐린이 분비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장한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글리코겐의 형태로 이렇게 쌓다가 다 차면 뭘로 쌓는다고요? 지방의 형태로 쌓는다. 이게 사실은 다이어트의 핵심적인 상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시게 되면 내가 앞으로 먹는 걸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그래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살이 상대적으로 많이 찔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인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살이 빠질까? 우리 이제 다이어트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살이 빠질까? 핵심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인슐린 분비를 최소화해야 돼요. 왜냐? 인슐린이 아까 분비가 되면 자꾸 쌓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인슐린은 필요 이상으로 나오면 안 돼. 분비를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식품들이 있어요. 혹시 GI 수치라고 들어보셨어요? GI 수치가 낮은 음식들을 섭취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먹어요. 계속 음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습관이 되잖아요. 그럼 몸에서도 이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인슐린을 계속 내보내다 보니까 나중엔 음식이 들어가지 않았는데도요, 자꾸 인슐린을 내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라 그래요? 습관인 거예요. 인슐린도 나오지 않아야 될 때도 습관처럼 계속해서 분비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런 분들은 뭘 해야 되냐? 클린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음식을 안 넣어주는 거예요. 아까 음식을 넣어야지 인슐린이 분비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공복 상태로 오래 유지가 되면 이 인슐린 저항성이 다시 리셋이 됩니다. 가장 좋은 형태는 클린이에요. 왜냐? 우리 밥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음식 안 먹고 사실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클린 형태에서는 가장 질 좋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을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영양소의 형태로 대용식, 유용식, 대용식, 대음식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유동식의 형태로 공급을 해드리기 때문에 사실상 음식을 넣어주지 않아서 가장 인슐린 저항성을 리셋시키는 효과가 극대화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살 빠지려면 공복 시간을 최대한 길게 가지고 가셔야 돼요. 아까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 분비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 굶으실 때 사실 살이 가장 많이 빠지죠. 그 이유가 공복 시간을 길게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가 되지 않아서라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자, 마지막은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해독에 도움이 되는 영양 섭취를 통해서 요요를 방지해 주시는 게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보시면 요요 때문에 사실 다이어트가 두려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요요가 오는 이유를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요요가 왜 생길까요? 자, 지방에는 뭐가 있냐면 항상 독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한 식단으로 밥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합성 조미료라든지 방부제라든지 첨가물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밖에 돌아다닐 때 요새 바이러스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외부적인 그런 독소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이 하루 중에 우리 몸에 계속 축적이 돼요. 이런 것들을 몸에 항상 우리가 지니고 있는데 이게 쌓이죠. 시간이 가면서 돌아다니면 위험한 거예요. 몸속에.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독소를 항상 지방에다가 쌉니다. 그래서 보호하는 작용으로 지방을, 독소가 많으신 분들은 그래서 지방을 자꾸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는 항상 독소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해독을 한다고 하죠. 다이어트를 할 때 살은 빠져요. 지방은 분해가 되는데 그 안에 있는 독소는요? 그 독소는 어디로 가냐면 해독이 되기 위해서 1차적으로 간이라는 기관에 갑니다. 간에 가서 이 지방 안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독소는 지용성이잖아요. 그런데 밖으로 배출이 돼야 돼요. 배출이 되려면 물의 형태로 소변으로 배출이 돼야겠죠. 그래서 수용성으로 전환이 돼야 돼요. 이 과정을 우리는 해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용성 독소를 수용성 독소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걸 바꿔줄 때가 문제인 거죠. 뭐가 필요하냐면 충분한 양의 비타민, 미네랄이 필요하고요. 항산화 영양소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담즙이 해독 작용을 도와주는데 담즙은 뭐예요? 간에서 만들어지고 쓸개에 저장돼서 소화를 도와주는 그런 보조적인 역할을 하죠. 해독에 필수적인 그런 영양소예요. 그런데 이게 분비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변을 보시면 알아요. 내 변의 상태가 혹시 황금색이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담즙의 색깔이 황금색이기 때문에 담즙이 분비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분비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영양소가 바로 오메가3예요. 해독을 도와주는 필수적인 영양소죠. 오메가3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수용성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끝이 아니에요. 이게 배출 기관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변을 볼 수 있는 기관으로, 노폐물 배출시키는 기관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영양소도 있어요. 그게 바로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 운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게 몸 밖으로 완전하게 배출되려면 변을 볼 때도 우리가 풍부한 식이섬유가 필요하고요. 수분이 필요하죠. 그리고 유산균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골고루 영양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독소가 몸 안에서 완벽하게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 안에 독소가 잔류하고 있으면 그 독소 때문에 사실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지방을 계속해서 쌓아나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요요가 오는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잘못해서 선택을 하시는 게 물로만, 그리고 간헐적 단식하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레몬 디톡스 이런 것들, 원푸드 다이어트 이런 걸 가지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이 안에 영양소가, 이런 영양소들을 다 보충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몸 안에 있는 독소가 밖으로 배출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요요가 생기게 되는 거죠.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독소, 지방은 빠졌어요. 그런데 독소는 그대로 있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 위험해서 다시 지방을 쌓아놓는, 그래서 요요가 생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해독이 안 된 다이어트의 잘못된 예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메나테크의 글리코클린 다이어트에서는 정말 최적화된 영양소를 골고루 제공을 해드리죠. 보시면 항산화제도 들어가 있죠. 비타민, 미네랄 있고요. 오메가3 그리고 이제 GI 프로밸런스라고 유산균의 종합제제가 있고요.
그리고 단백질, 식물성과 동물성까지 골고루 갖춰진 그런 최고의 영양 식사를 하실 수 있는 밸런스를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사실은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다른 타사에도 얼마든지 이런 다이어트, 영양 다이어트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이 제품이에요. 엠브로토스 라이프라고 하는 글리코 영양소에 해당하는 이 영양소를 바탕으로 모든 영양소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세포가 이렇게 크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실게요. 세포가 크게 있으면 이 안에 있는 노폐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노폐물을 바깥으로 배출을 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세포의 촉수라는 부분이에요. 세포의 촉수. 그래서 이 촉수가 펌프질 역할을 통해서 이 안에 있는 독소를 밖으로 완벽하게 배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는 거죠. 이 촉수가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바로 글리코 영양소라는 영양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유일하게 전 세계 독점으로 메나테크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영양소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글리코 영양소를 베이스로 저희의 모든 영양소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영양소를 인지하고 독소를 내보내고 해독하는 역할들을 아주 확실하게 탁월하게 해줄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요 없는 해독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야 완벽한 다이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소가 있었어요. 체지방 분해가 될 뿐더러 이 안에 있는 독소들을 완벽하게 배출까지 시켜줄 수 있어야 요요가 없는 완벽한 다이어트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살을 빼려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슐린 분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식품을 섭취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인슐린 저항성은 내가 조금 계속 먹어. 그러니까 인슐린이 계속 분비가 되는 게 습관이 된 거죠. 그래서 안 먹는데도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리셋 시켜줄 수 있는, 초기화 시켜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클린이라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몸 상태에 따라서 적게는 3일에서 많게는 10일 이후까지도 이제 공복 기간, 음식을 안 먹는 기간을 가지고 가시는 거죠. 그리고 공복 기간을 최대한 길게 유지를 해주셔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요. 해독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제를 반드시 섭취를 해주셔야지 요요가 없는 다이어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다이어트가 바로 글리코 클린 다이어트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글리코 클린 다이어트 마스터 챌린지 도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도 건강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메나테크 글리코 클린으로 여러분들도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다이어트가 되시길, 도전이 되시길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